안녕하세요. 오사카에 3박 4일로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음식점은 1분 34초로 가시면 되고요. 다른 추천할 만한 음식점들은 타임라인을 걸어뒀습니다. 위치는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처음 간다면 가장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오사카죠. 오사카에 가면 한국인도 많고 중국인도 많고 해외 관광객이 워낙 많아서 친숙하기까지 하다 이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도착하면 일본 느낌이 물씬 납니다. 이번에 비행기에 숙소까지 해서 3박 4일에 1인당 45만 원 정도, 꽤 저렴하게 다녀왔는데요. 비수기라면 확실히 저렴하게 예산을 짤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기준으로 비행기 타고 1시간 20분 정도 걸려서 오고 가는데 막 힘들지도 않고요. 오사카는 아무래도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기에 좋은 도시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하루 넣기도 하고요. 오사카에서 쇼핑을 마치면 근처 교토나 나라 쪽으로 하루 날 잡고 다녀오기도 좋죠. 가운데 보이는 강을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로 일단 나눠볼 수는 있겠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도톤보리와 신사이바시를 중심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1일차부터 낮에 돌아다녀 볼 수 있었습니다. 오사카에는 여러 전자제품과 피규어를 구경하기 좋은 거리가 있습니다. 보통은 니폰바시역에서 내려서 밑에 에비스초역까지를 일컫는데 규모가 상당히 커서 하루 날 잡고 구경을 해야 하는 크기입니다. 오사카의 부엌이라 불리는 구로문 시장도 있는데요.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시장에서 굳이 먹지 않고 근처 다른 가게에 들어가 식사를 하는 게 좀 더 가격적인 면에서나 만족도로나 괜찮더라고요. 니폰바시역 근처에서 먹은 식당 두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돈카츠 샤브샤브 아라타입니다. 니폰바시역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한 블럭 정도 들어가 꺾으면 블럭 모서리에 있습니다. 타베로그 3.6점에 구글 평점 4.9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음식점 앱이 타베로그인데 보통은 3.5점보다 높으면 실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구글 평점은 리뷰수와 함께 보통 보고요. 참고하실 수 있게 매 식당마다 적어두겠습니다. 저는 3시 좀 넘어서 방문했기 때문에 웨이팅 없이 여유롭게 먹을 수 있었네요. 식당 이름대로 돈카츠와 샤브샤브를 먹을 수 있는 곳인데요. 히레카츠 정식과 리브로스 정식을 하나씩 시켜 동생과 나눠 먹었습니다. 리브로스는 꽃등심 부위를 활용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각각 2,530엔, 3,520엔이었습니다. 시킬 때 밥의 양과 샐러드 종류를 정할 수 있는데요. 밥은 대짜로 주문을 했고 샐러드는 양배추 샐러드와 무 샐러드를 하나씩 시켰습니다. 처음에 계란국을 줍니다. 마셔보면 양파의 단맛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약간 느낌이, 보통 우리가 돈부리를 시키면 돈가스 위에 계란과 양파가 잔뜩 올라간 한 그릇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고명을 국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후에 소스도 3가지 종류로 주는 걸 보면 돈가스 자체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먹어보려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돈가스 자체의 맛이 너무나 좋아서 굳이 다른 방법을 곁들여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소스는 무화과 베이스의 돈가스 소스와 카레 소스, 간장 소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다 예상이 가능한 맛들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소금을 뿌려 먹는 게 가장 맛있었습니다. 메인이 나왔습니다. 리브로스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대창을 대학생 시절에 처음 먹게 되었는데 그 처음 먹었을 때 폭력적인 맛,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느꼈달까요? 고기의 지방 맛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 뒤이어 튀김 부분의 기름 맛이 다르게 치고 들어옵니다. 튀김옷은 굉장히 얇은 편이어서 식감적인 재미는 짧게만 느끼고 좋은 기름의 맛에 집중할 수 있었네요. 그래서 소금만 뿌려서 먹는 게 좀 더 좋았던 카츠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를 먹고 나서 샐러드로 입가심을 하는데 양배추 샐러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맛이고요. 무 샐러드가 매우 맛있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일품이었고 다음에 또 온다면 무 샐러드로만 시켜서 먹고 싶을 정도로 리브로스 정식 구성이 매우 좋았습니다. 히레카츠는 육향도 좋고 촉촉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브로스의 맛이 워낙 폭력적이다 보니까 감동은 살짝 덜하긴 했던 것 같아요. 대신 리브로스를 5피스 먹기엔 물릴 수 있어서 다음에 재방문한다면 하프 버전으로 주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식당들 중 가장 맛있었던 식당이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식당은 스시 사카바입니다. 타베로그 평점은 3.36, 구글 평점은 4.3입니다. 남바점을 다녀왔고 위치는 니폰바시역 안에 있는 식당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바워크라고 지하상가인데요. 저는 다른 날 이른 저녁을 생각을 하고 방문을 했고 5시쯤 도착을 했는데도 10분 좀 안 되게 웨이팅이 있었습니다. 일본 하면 초밥이지 라는 생각은 있지만 막상 어디가 좋은가 저도 지식이 짧습니다. 전반적인 초밥 퀄리티가 좋긴 하지만 가격대가 아무래도 꽤 있다는 생각이
돌아다니다 보면 들더라고요. 스시사카바는 일본 내 여러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식당인데 꽤 좋은 가격에 초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날은 5시에 이른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에 고기를 한 번 더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날이라 몇 가지 맛만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막상 먹다 보니 이것저것 더 시키게 되더라고요. 초밥은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편입니다. 2가지 초밥이 특히나 기억에 남는데요. 먼저 참치 뱃살 김말이 6개에 1078엔입니다. 2피스는 김밥 꼬다리 마냥 참치가 길게 튀어나와 있죠. 가성비 있게 참치 맛을 볼 수 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메리트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건 장어초밥. 매우 부드럽고 직관적인 장어구이 맛입니다. 생선회 초밥들 중간에 한번 장어초밥 먹으며 변주를 주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조금 다양하게 먹어보자 생각이 들어 연어초밥 3종류짜리도 우선 시켜보았는데 3가지 모두 괜찮았고요. 방어초밥과 참치 중뱃살도 주문하여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어보니까 참치초밥 쪽들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소고기 초밥도 시켜보았는데 굳이 시켜 먹을 정도는 아니다. 참치초밥을 하나 더 먹는 게 낫겠더라고요. 성게알은 한 피스에 660엔 정도 했습니다. 맛은 충분히 신선하고 좋았고요. 다만 가격대가 있기도 하고 제가 성게알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결국은 참치초밥 또 먹고 싶다 쪽으로 귀결되긴 했습니다. 하이볼 한 잔 마시며 초밥들을 즐기니 금방금방 넘어가더라고요. 1인당 2,700엔 정도 지불했습니다. 위치를 옮겨보겠습니다. 잠시 지도를 크게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가운데 2갈래로 나눠지는 강 보이시나요? 요도야바시역 근처이고 공원이나 카페 구경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강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을 보통 나눠서 생각을 하죠. 북쪽은 우메다를 중심으로 보통 쇼핑을 하고 남쪽은 남바, 도톤보리, 신사이바시에서 시간을 많이 즐깁니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덴노지도 시장 분위기 즐기기 좋고요. 관광지로 오른쪽에 오사카성, 왼쪽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저는 오사카 방문이 이번이 2번째고 첫 방문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갔었거든요. 벌써 6년 전 일인데 그래서 이번엔 쇼핑 중심으로 남쪽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둘째 날 신사이바시 부근에서 쇼핑을 즐겼습니다. 신사이바시역에서부터 출발해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루트가 온통 쇼핑거리입니다. 역 근처에는 유니클로가 있어서 둘러보기 좋고요. 조금만 더 내려오면 다이마루, 파르코와 같은 대형 백화점이 있는데 파르코에는 또 무인양품, 다이마루에는 9층에 포켓몬 센터가 있습니다. 오사카에는 포켓몬 센터가 우메다점과 신사이바시점 이렇게 2곳이 있습니다. 강 북쪽으로 내가 활동을 한다면 우메다점, 남쪽이라면 신사이바시점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것인데 최근에 제가 포코피아를 또 즐기고 있어서 이번에 들려 여러 굿즈들을 구매했네요. 확실히 포코피아 흥행도 그렇고 30주년이어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창백카츄 무드 등 있으면 구매하고 싶었는데 구매하지 못해 아쉬웠네요. 쇼핑거리를 중심으로 방문한 식당들 보여드릴게요. 먼저 라멘 쿠로무입니다. 타베로그 3.66점, 구글 평점은 4.4점입니다. 요츠바시역 4번 출구로 나오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이날 제가 포켓몬센터 일찍 방문하겠다고 아침 8, 9시에 라멘 쿠로무에 방문하여 웨이팅 없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보통 백탕과 흑탕 중 하나를 골라 먹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로, 쿠로 모두 1250엔씩이었고요. 설명을 제가 찍어 왔는데 흑탕은 3종류의 간장을 사용하고 백탕은 이바라키 현산 백간장만을 사용한다. 그래서 실제로 감칠맛은 흑탕 쪽이 좀 더 뛰어나고 백탕은 매우 깔끔하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슈와 완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미유가 꽤 많이 뿌려져 있는데요. 저는 처음 백탕을 먼저 먹어보았는데 첫 느낌이 라멘을 먹는다는 느낌보다 고급 중식당에서 국물 면 요리를 먹는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향이 굉장히 강하게 찔러 들어오고요. 완탕이나 차슈나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면은 약간 멸치 칼국수 끓여 먹을 때 면 느낌이랄까요? 전반적으로는 헤비하지 않아 먹기에 편안했습니다. 반면 흑탕은 전반적인 구성이 비슷비슷한데 우동 국물을 먹는 듯한 느낌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맛의 범주에서 라멘을 맛있게 먹고 싶다면 오히려 흑탕 쪽이 좀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 입맛에는 많이 짰습니다. 염도가 꽤 높아서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에 냉수를 마시고 만끽하는 그 해방감이 가장 좋았습니다. 같이 먹은 동생은 괜찮다 이야기를 해서 제가 백탕을 중심으로 먹어서 그런 건지 사람에 따라 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소유라멘 계열 취향이 아닌 걸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소유라멘을 즐기신다면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냥 돈코츠 라멘 뭐 이런 쪽이 좋다. 그러면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시 조금 넘어서 라멘집을 한 군데 더 방문했습니다. 코무기토 이키로미치라는 곳이고요. 이곳은 숙소 근처였는데 어느 날 제가 길을 걷다가 웨이팅이 꽤 길게 있는 걸 보고 나중에 가봐야겠다 생각을 했다가 마침 타이밍이 맞아 방문을 했네요. 시간인지라 웨이팅은 없었습니다. 위치는 나가호리바시역 2번 출구 방면으로 나와서 3블럭가량 걸어가 꺾으시면
주시면 됩니다. 타베로그 3.59점, 구글 평점은 4.6점입니다. 여기는 닭백탕 베이스입니다. 라멘만 시키면 1380엔이고요. 바로 보이듯 굉장히 크리미합니다. 라멘을 내주기 전에 블렌딩을 하여 거품을 내는데 느낌이 매우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닭육수를 오랫동안 고아 만들었기 때문에 묵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블렌딩을 하여 부드럽게 들어와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게 설명으로는 7종류의 간장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간도 딱 맞았고 버섯향도 살짝 감도는 게 좋았습니다. 면은 좀 더 스트레이트하죠. 무난히 좋았고 차슈는 3가지 종류였습니다. 삼겹살 차슈, 얇은 돼지고기 차슈, 닭가슴살 차슈 셋 다 야들야들하고 맛있었고 특히 닭가슴살 차슈는 내가 먹은 게 닭이었어? 생각이 들 정도로 야들야들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죽순이라든가 계란이라든가 기본 토핑들 퀄리티도 좋았고요. 만족도가 꽤 높아서 다음에 오사카를 또 방문하여 여행 동선이 너무 멀지만 않다면 또 방문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신 가라아게를 사이드로 시켰었는데 이쪽은 굳이 또 시킬 필요는 없겠다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냥 무난무난했거든요. 이번엔 남바역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3일차 점심으로 방문했던 아지노야입니다. 타베로그 3.57점, 구글 평점 4.3점입니다. 이번에 오사카 여행을 다녀오면서 가장 웨이팅을 길게 했던 곳인데요. 11시 오픈이고 11시 10분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5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저희 뒤로도 줄이 계속 불어나고 다 먹고 나왔는데도 1시간 30분짜리 줄이 계속 서 있더라고요. 100명점으로 매년 선정되는 곳이기도 하고 도톤보리 근처여서 웨이팅이 항상 많은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메뉴판도 살펴보고 미리 우리가 뭐 먹을지 직원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오코노미야끼는 직접 직원분이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요리를 해주시고요. 야키소바는 조리를 해서 우리 테이블 철판에 가져다 주십니다. 보통 오코노미야끼를 요리하는데 15분 정도 소요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야키소바 먹으면서 기다리니 좋았습니다. 맛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호불호가 없을 맛, 달달하고 짭짤하고 감칠맛 좋고 특히 오코노미야끼 먹을 때 머스타드 맛이 처음에 확 치고 들어오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머스타드 소스라는 게 특별한 머스타드 소스라기보단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머스타드, 저점이 높은 소스였거든요. 그 아는 맛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준다의 느낌이어서 와 맛있다 하고 먹긴 하는데 특별한 경험이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살짝 약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사카에 왔으니 오코노미야끼를 먹어봐야지 라는 측면에선 충분히 좋은 경험이었지만 타코야끼라든가 오코노미야끼라든가 야키소바라든가 사실 일본의 서민 음식으로 봐야 해서 길게 웨이팅을 하며 먹을 정도인가 여기서 생각이 충돌했던 것 같네요. 이름부터가 오코노미, 내가 좋아하는 걸 야끼, 구워 먹는다 이런 뜻이니까요. 둘이서 3,410엔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맛있었기에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가게 밖을 나서니 바로 앞에 타코야끼 집도 있었는데 거기는 웨이팅이 더 길게 있더라고요. 도톤보리 중심가는 확실히 관광객도 많고 웨이팅도 길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어노 나카쇼우입니다. 타베로고 3.51점, 구글 평점 4.9점입니다. 신사이바시점이고 클로즈 타임 가깝게 방문을 하여 웨이팅은 없었습니다. 예전에 오사카를 방문했을 때 장어구이를 정말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 이번에도 장어는 꼭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똑같은 스타일을 먹을 수는 없으니 히츠마부시를 주문했습니다. 히츠마부시는 사실 나고야를 대표하는 요리이긴 합니다만 먹는 방식을 즐기기엔 충분하겠죠. 둥근 나무 그릇에 밥과 장어구이를 담아내고 3가지의 방법으로 즐긴다고 하여 유명합니다. 히츠마부시 중짜만으로도 양은 충분했고 4,500엔, 그리고 장어 계란말이를 추가로 주문했는데 이건 1,300엔이었습니다. 계란말이가 먼저 나왔는데요. 육수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육수는 보이는 것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대신 계란말이가 전형적인 일식 계란말이로 포동포동한 식감이 좋긴 한데 안에 장어와 같이 먹는다 정도, 좋은 경험이었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추어탕집에 가면 미꾸라지 튀김을 같이 시켜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와 미꾸라지 튀김 대박 뭐 이런 느낌보단 겸사겸사 같이 먹기 좋네, 고소하네 정도에 그칠 때가 많은데 장어 계란말이도 그 정도 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히츠마부시는 4등분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엔 그냥 퍼서 먹는데 굉장히 바삭하고 뒤에 단맛과 장어의 담백함이 같이 치고 들어오는데 이 경험이 매우 좋았습니다. 제가 먹어본 장어구이 중에선 가장 바삭함을 살리는 데 집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와사비나 김 등을 올려서 먹는데 아무래도 장어가 계속 먹다 보면 물리거든요. 와사비를 듬뿍듬뿍 올려서 먹는 게 밸런스가 확실히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따로 내어준 육수를 부어서 후루룩 말아 먹는 게 방법인데 육수 또한 제 기준으로는 조금 무거운 육수여서 슬슬 물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장어덮밥을 그냥 시켜서 절임류 반찬이나 와사비와 함께 리프레쉬를 하며 먹는 게 좀 더 제 취향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남은 장어덮밥은 와사비와 함께 마무리를 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고 바삭한
바삭한 장어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좋았는데 양을 좀 줄여서 깔끔하게 먹고 다른 디저트나 녹차 한 잔을 이후에 먹는 게 좀 더 괜찮았겠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야키니쿠 고리짱을 방문했습니다. 그래도 여행 마지막 날엔 고기를 먹어야지 싶어 찾았는데요. 역시나 신사이바시 근처에 있고요. 오사카에는 지점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신사이바시 근처에만 있었나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 낮에 오사카 성도 가고 온천도 다녀오고 하다가 저녁에 신사이바시 근처에서 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네요. 관광지 근처에서 간식이나 카페도 들리고 했는데 관광지 특유의 가성비 떨어지는 면이라든가 퀄리티가 떨어지는 면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야키니쿠 고리짱은 타베로고 3.43점, 구글 평점 4.9점입니다. 사실 야키니쿠 자체가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고기 문화라 야키니쿠보단 스키야키를 먹는 게 좀 더 가치가 동생에겐 일본을 느끼게 하기 좋았을 수 있었겠지만 제가 보통 스키야키를 일본에서 먹을 때 느낀 점으로는 많이 달달하다, 이게 좀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게다가 여행 마지막 날이어서 다리가 매우 아파가지고 적당히 고기 구워 먹고 마무리를 하자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야키니쿠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게 다소 늦게 방문하여 우설이 품절이었던 점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정말 우설을 좋아하기도 하고 좋은 우설을 저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딱 그것만 품절이더라고요. 다른 한정 메뉴는 아직 남아 있었는데 아쉬운 대로 와규 안창살, 등심, 삼겹살 등등 맛있어 보이는 것들을 시켜 먹었습니다. 피로가 많이 누적된 상태라 맥주 한잔 마시며 고기 구워 먹으니 좋았습니다. 특히 등심도 등심인데 안창살이 입에서 녹는 수준으로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대신 양념으로 굳이 시키지 말고 웬만하면 소금 그냥 뿌려 먹는 게 더 좋았습니다. 곁들임으로 차가운 면도 시켰는데 시큼한 맛이 애매해서 그냥 맥주 한 잔을 더 마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고기 퀄리티도 좋아서 실패 없는 야끼니꾸라고 생각을 하고 방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처음 방문하시는 거라면 시스템 자체가 QR코드 찍어서 핸드폰으로 주문하는 방식이고 고기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설명이 조금 부족하긴 하거든요. 점원분들도 영어를 잘은 못하시고 그런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는 호라이라는 프랜차이즈 중식점에서 점심을 해결했는데요. 타베로가 3.34점, 구글 평점 4.1점입니다. 간사이 지방에 있는 향토 프랜차이즈입니다. 여기는 고기 만두가 유명해서 왼쪽 카운터에서는 테이크아웃용으로 만두를 따로 팔고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테이블 잡고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시간이 여유로워서 아예 음식을 더 시켰습니다. 각자 만두 하나씩 먹고 요리 2개 먹으면 되겠다 싶어서 탕수육과 야끼소바를 시켰는데 야끼소바는 누룽지탕에 볶음면을 말아먹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설명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일본 음식들이 간이 좀 세거나 달달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삼삼하게 해물향 느끼면서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해물도 튼실하고 탕수육도 평소 먹던 탕수육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탕수육 느낌은 확실히 아니고요. 큼직한 고기를 씹는다는 느낌에 좀 더 가깝습니다. 소스는 찐득하고 단짠이 강하게 들어오고요. 요 근래 먹었던 프랜차이즈 탕수육 중에선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것 같고 공항에서 한 끼 먹어야 한다면 또 방문을 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기 만두는 단면을 보시면 굉장히 색감이 밋밋하죠. 우리가 보통 먹는 만두는 두부라든가 부추라든가 색깔이 다양한 것에 비해 호라이 고기 만두는 고기에 좀 더 집중을 하여 육즙이 좀 더 나오게 만들고 양파 정도만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자 소스를 곁들여 먹는 게 확실히 낫겠더라고요. 만두피도 빵에 조금 더 가까운 폭신한 느낌이고요. 중국에 가면 오히려 이런 만두를 많이 길거리에서 먹어볼 수 있는데 그쪽에 확실히 가깝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예전에 오사카를 방문했을 땐 6년 전이라 유튜브도 활성화되어 있진 않았고 블로그 글 몇 개 보면서 식당을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에 비해선 확실히 정보의 양이 많다 보니까 실패했다 이런 느낌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가보고 싶은데 못 간 곳도 많아서 다음에 만약 또 오사카를 방문하게 된다면 특히 북쪽에 또 어떤 맛집들이 있나 찾아 방문하고 싶네요. 기회가 된다면 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 눌러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